선생님, 저희가 사촌마을이라고 소개는 드렸는데요. 의성 사촌마을 저희도 모르고 우리 학생들도 잘 모르거든요. 어떤 마을인가요? 역사는 오래되었고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된 것을 보면 630년 전에 김자첨 선생이 안동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사촌 마을입니다. 안동 회곡에서 김자첨 선생이 이 마을로 입향을 하고 입향을 해서 서쪽에 큰 숲을 만듭니다. 이 숲이 바로 사촌 서림, 사촌 가로숲, 천년기념물 405호이고 그 증손자 되는 송원 김광수 선생이 향나무를 500년 전에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또 연기정을 지었고 후학을 가르치고 그 증손자 되는 만치당 김사원 선생이 만치당 집을 440년 전에 지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가구 정도 남아있어요? 예, 이 마을은 큽니다. 보시다시피 산간오지에 이렇게 큰 마을은 영남의 8대 기지라고 해서 큰 터입니다. 여기에 많을 때는 500호가 있고 지금도 여기에 400호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성씨로는 안동김씨가 120호 이상이 살았고 풍산유씨가 20호, 안동권씨도 살고 있고 의성김씨, 여러 성이 반남박씨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반촌임지요.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가볼 만한 곳은? 첫 번째는 우선 600년 전에 심은 저 사촌 가로숲 우리나라 천년기념물 405호입니다. 거기부터 한번 가보시죠. 네. 출발하시죠. 선생님, 여기 지금 낙엽비가 내리고 있는데 혹시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사촌 가로숲이라고 이 마을을 가리어주고 가로질러 막아 있는 숲풀이에요. 630년 전에 김자첨이라는 분이 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조림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 숲풀은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서쪽이니까 서쪽 우백호가 없다고 인재가 나지 않는다고 심었다는 설과 또한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는 이 두 가지 목적이 같이 병존합니다. 진짜 기현이 말처럼 진짜 낙엽비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더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낭만적이다. 그러니까요. 친구들 교실에 공부만 하다가 여기 오니까 어때?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해가지고 좀 지루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런 경험을 하니까 색다르고 되게 좋아요. 여기 오니까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고 친구들과 더 같이 오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평소 시 적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런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시도 적고 싶고 또 이렇게 갑갑한 일상 속에 숨은 휴식처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를 다 들어볼 순 없겠지만 제목을 짓는다면 뭐라고 짓고 싶어요? 제목은 기다림? 기다림. 왜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에서 많은 의미가 네. 포되어 있네요. 우리 의성고 친구들은 이런 공간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우선 여기 아빠랑 드라이브 하면서 자주 다녔던 곳이었었는데요. 여기 직접 들어와서 걸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걸어보는 건 처음이고? 네. 근데 와보니까 의성이 산 좋고 물 좋다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고 또 이런 것을 왜 이제 알았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러나 법에는 보물은 행복은 우리들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가까운 곳에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역사와 유서 깊은 전설을 가진 이런 힐링 공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봤으니까
한 번씩 머리 아플 때 공부하다가 한 번씩 와서 저 벤치에 앉아서 좀 사색에 잠기고 이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 의성이 또 의병 활동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뭐 사실을 떠나서 이 마을이 의병의 본거지로서 125년 전에 전부 불타버렸어요.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서 말을 할 때는 저희들이 좀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마을 안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 안으로 가서 한번 직접 한번 봅시다. 네. 예, 안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갑시다. 네. 가요. 그럼 선생님, 의성에서의 의병 활동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125년 전에 명성황후가 일제에 의해서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의성에서도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1896년 3월입니다. 준비도 없다가 의병이 일어나서 모집을 해서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구성산 전투를 참여하고, 처음 전투는 구성산, 지금 구봉산이죠. 거기에서 내복을 해서 전쟁을 했죠. 그래서 한 20여 명을 사살하는 그런 첫 전승, 첫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죠.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로 그냥 전투를 한 건가요? 그렇죠. 의기 하나로 일어선 거죠. 선비들이. 예. 특히 이 마을에 선비들이 앞장을 섰어요. 6분이 그 이름이 지금 대구의 망우당 공원의 큰 탑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여기 있는 의병들은 그때는 SNS도 없고 뭐 카톡도 없고 막 그런 건데 어떻게 연락했을까요? 그때 경문이라고 썼어요. 경문을 요만큼 가로 30cm, 20cm 되는 경문을 작은 글씨로 써서 이렇게 꼬기꼬기 아주 좁아요. 적어서 요 옷깃에 이렇게 숨겨서 비밀로 갖고 다니면서 이서원 저 마을 전부 이제 연락을 해서 모집을 하게 되죠. 직접 걸어서 갖다 준 거예요? 물론 걸어야 되고 들키지 않게 암암리에 다녀야 되고 상당히 어려웠겠죠. 일본군의 무기보다 우리나라의 무기가 훨씬 더 빈약해 보이고 더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봉산 전투와 같이 큰 승리를 하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게임이 안 되는죠. 그렇지만 의기 하나로서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 또 의성의 의기 아닙니까? 그 의로움으로서 일어서서 뭉쳐서 괜히 쇠스랑 이런 걸 들고 또 총도 아주 구식총을 가져가서 구성산에서 밤에 매복을 해서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첫 전투를 대승을 거뒀죠. 저는 의성에 이렇게 큰 역사가 있는지 처음 알았고요. 이런 역사도 엄청 크고 대단한 역사인데 왜 저희 역사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는 내용들이 많은지 저는 조금 그렇고요. 또 저도 만약에 앞으로 있어서 안 되겠지만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저도 저희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투에 나가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조상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공부와 같이 뭐 그런 것들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용기 낸 행동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이 희생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전투가 계속되면서 마지막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참 예견된 결과로 패배고 망했지요. 그런데 이 사촌 마을이
의병의 본거지라고 보복으로 이 마을을 전체 불을 다 질렀어요. 집집마다 기와집이, 크고 작은 기와집이 200채가 불이 타버리고 마을이 전소되는 아주 비참한 운명이 됐죠. 또한 마을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쑥대밭이 됐죠. 그러나 다행히 집 한 채가 살아남아 있는 집이 있어요. 지금도 저희가 가볼 수 있는 곳인가요? 예, 만치당이라고 지금 우리가 가면 여기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럼 안내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예, 우리 한번 가봅시다. 네. 네. 여 안에는 서해 유성룡 선생이 태어났는 방터입니다. 그 옆에는 정경부인 김소강 여사가 태어났는 방입니다. 예. 그리고 생활했던 공간은 저긴 거죠? 예, 여기 생활 공간이라기보다도 만치당. 바로 지금 보물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예. 여기가 440년 전에 지어진 의성 만치당입니다. 이 만치당의 현판은 석봉 한호 선생이